당뇨 망막병증, 황반변성과 함께 3대 실명 질환으로 불리는 녹내장. 녹내장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눈이 많이 침침하고 피곤했습니다. 피곤하고 눈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면서 좌측, 우측 잘 안 보이고 정면만 조금 보이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녹내장은 특별한 전조 증상 없이 우리의 시력을 점점 앗아갑니다. 처음엔 시야가 조금씩 좁아지다가 실명 위기까지 놓일 수 있는데요. 소리 없이 다가오는 녹내장의 위험으로부터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압을 낮춰 녹내장의 진행 속도를 늦춘다. 안과 전문의 서홍용 원장. 관리 어려운 녹내장, 수술의 골든타임을 잡아라. 안과 전문의 노세현 원장. 우리나라 녹내장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한안과학회에선 40세가 넘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안저검사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녹내장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입니다. 사무실에서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이제 업무를 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워딩 작업도 하고 이러다 보면 장시간 그 컴퓨터 화면을 볼 때가 많은데 오래 장시간 보다 보면 눈이 안구가 아프고 그렇다 보니 당연히 업무에 집중도 안 되고 저녁이 되면 굉장히 눈에 피로가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야간 운전을 할 때 특히 이제 시야가 좁아지다 보니까 사고가 날까 항상 조심스럽고 야간 운전 자체를 좀 피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녹내장은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점을 맞추기 어려워지거나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생기고 안구 통증이나 두통이 생긴다면 녹내장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시야가 이제 시신경이 자꾸 손상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한 7, 80%가 신경이 이제 손상을 입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한쪽 눈의 실명이까지 이룰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걱정이 되는 거죠. 뭐 사람이 한쪽 눈이 이제 멀게 된다 하면은 이제 생활에 불편할 것 같으니까요. 자신감도 좀 떨어질 것 같고. 녹내장은 주요 실명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안압 측정이나 안저검사만 받아도 조기에 발견이 가능합니다. 적합한 치료를 받는다면 녹내장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죠. 그 당시에 오른쪽 안압이 한 25 정도 되시고 왼쪽은 한 20 정도 되는 정도였고요. 다른 병원에서 녹내장 약물을 하나 넣고 계시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안압이 높은 편이셨습니다. 특히 왼쪽은 굉장히 초기 녹내장인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은 75% 정도 손상이 있는 중등도 이상의 많이 진행된 녹내장 상태였습니다. 김현철 씨의 오른쪽 눈은 안압이 높고 시야가 21%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우선 녹내장을 생긴 구조적으로 분류를 할 때 크게 방수, 눈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는 길이 넓은 것을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이라고 하고 그 길이 좁은 경우를 원발성 협우각 폐쇄각 녹내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녹내장 유형인 원발성 대방각 녹내장이었습니다. 방수가 배출되는 부위에 저항이 증가하면서 안압이 높아지기도 하는데요. 2년 전 오른쪽 눈에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녹내장 수술하면은 크게 두 가지였거든요. 섬유주 절제술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아메드 밸브 삽입술이라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미세 침습 녹내장 수술이라고 해서 수술을 할 때 이전 수술처럼 많이 거의 1cm 이상 절개를 하지를 않고 한 바로 0.45 마이크로미터의 아주 작은 주사침을 통해서 간단하게 침습을 덜하게 수술을 하는 방법인데 그 중에 국내에서 가장 빨리 먼저 소개가 되어 있었던 게 젠이라는 건데 한 6mm 정도 되고 직경이 0.45 마이크로 되는 것을 눈 안에 삽입을 해서 눈 속에 있는 많이 오버된 방수를 밖으로 빼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오셨을 때 레이저도 하고 재작년에는 젠 수술도 받으셨는데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면서 다 봤을 때 시기능이 1년에 1%대로 진행한다고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참 희망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말해주는 거는 이제 70대가 되어서도 20% 이상 시야가 잘 유지된다고 나와 있는데 1년에 마이너스 0.1 마이크로미터라는 것은 거의 진행이 멈췄다고 봐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유지가 잘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른쪽 눈의 평균 안압이 10mm 머큐리로 잘 유지되고 있고 시야도 24%로 호전된 상태입니다. 당연히 뭐 술, 담배는 안 좋겠죠. 그 다음에 어두운 곳에 있는다든지 머리를 숙인다든지 물구나무 서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좋지가 않고 복압을 증가시킨다든지 물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든지 하는 것도 좋지 않은데 요즘은 대부분의 녹내장 환자들의 원인을 살펴봤을 때 스트레스라든가 과도하게 긴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신경이라 하더라도 녹내장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더 안압이나 녹내장적 스트레스에 더 취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녹내장은 수술 후에도 관리가 필수입니다. 정기적으로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은 물론 약물 치료나 안약 사용으로 안압이 다시 올라가지 않도록 유지 관리해야 하죠. 일단 안압이 이렇게 일정 수준 유지가 되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TV를 볼 때나 이제 뭐 사무실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볼 때도 장시간 해도 전에만큼은 그렇게 이제 눈의 피로도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좀 몸에 이제 해로운 뭐 술, 담배 같은 거는 이제 가급적 좀 줄이고 시력이 남아 있을 때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 많이 보고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녹내장을 앓고 있는 분들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내장을 크게 분류를 하면은 방수라고 하는 물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좁은 협우각 녹내장이 있고 물 빠져나가는 길이 넓은 광우각 녹내장이 있는데 협우각 녹내장 같은 경우에 급성 녹내장이 오게 됐을 때 아주 심한 두통이라 소화불량, 메스꺼움이 오면서 응급실에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혹시 머리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어서 보다가 나중에는 급성 녹내장이 왔다 해서 안과 진료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광우각 녹내장이다 하더라도 안압이 뭐 높다 하더라도 환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 중에도 안압이 높게 됐을 때는 달무리처럼 중간에 있는 빛 주변이 이제 달무리 져서 보이고 그다음에 두통이 동반되고 알게 모르게 소화불량이라든가 눈 주변에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대한민국 환자들 대부분이 앓고 있는 70% 이상의 녹내장이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서 안압이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증상을 잘 모르고 심각하게 되었을 때 인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의 경우 녹내장의 발병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김진현 씨는 혈압이 높아 1년 정도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요. 편두통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고 막 좀 눈이 흐리해가지고 하여튼 초점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력이 안 좋아지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운전할 때가 좀 많이 좀 힘들었어요. 운전할 때 왜냐면은 한쪽 눈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한쪽 눈 같이 가려니까 좀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오른쪽 눈의 시야가 많이 흐릿해진 상태였는데요. 실명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눈앞이 깜깜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실명만은 반드시 피하고 싶었죠. 많이 불안했죠. 왜냐면 이게 잘못하면은 실명이 온다더라고요. 그래서 실명 온다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진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 집중적으로 치료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수술도 하게 되고. 6개월 전 오른쪽 눈에 섬유주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섬유주의 일부를 절제해 방수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안압을 조절하는 건데요. 녹내장 수술 중 가장 널리 시행되는 수술 방법입니다. 정상 안압이라는 것은 보통 한 12에서 20mm 머큐리 수온주 압력인데 김진현 씨 같은 경우는 67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안압이었죠. 전방 속에 염증 세포들이 보이고 각막에 염증 침전물이 있었고 전형적으로 협우각 녹내장 또는 혹은 2차적 녹내장의 형태를 보였어요.
오른쪽 눈의 안압이 67mm 머큐리, 시야는 20%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눈 안에서 모양체 상피에서 만들어지는 방수라는 물이 있어요. 물이 이제 수정체나 망막에 영양을 공급을 하고 또 그 눈 속에 있는 조직들에게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공급을 하면서 또한 안구를 유지하는 그 역할을 해요. 방수라는 게. 근데 방수가 만들어지면서 섬유주라는 그 각막하고 또 홍채하고 만나는 점에 전방각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섬유주가 있어 필터 역할을 합니다. 물이 글로 배출이 되는데 섬유주가 굉장히 좁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유착도 돼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 안압이 올랐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수는 대부분 섬유주를 통해 배출됩니다. 이 섬유주가 좁아지면 방수가 나가지 못해 안압이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방수가 빠져나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 섬유주의 일부를 잘라내는 섬유주 절제술을 진행했는데요. 수술을 통해 오른쪽 눈의 안압은 10mm 머큐리로 유지하게 되고 시야도 23%로 호전됐습니다. 그래요. 포도막염 때문에 오는 녹내장인데 지금 거의 다 포도막염도 없고 안압도 조절이 잘 되고 시야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요. 시야가 23%까지 좋아졌으니까 자율신경계가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실조에 빠지면 저항력이 떨어지고 몸에 그러니까 자꾸 재발하고 단백질이 밖에서 들어온 단백질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몸이 괴로울 때는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안구의 가장 바깥막인 포도막에 생긴 염증으로 2차적 녹내장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제 김진현 씨의 눈 건강은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눈 검사를 받고 수시로 안약을 점안해 안압이 올라가는 걸 막아야 합니다. 눈 자체가 많이 아파고 통증이 심해가지고 통증하고 오다 보니까 막 모든 걸 하기가 싫었어요.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는데 조금 이제 좋아지고 좀 좋아지는 단계고 이제 좀 좋아졌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더 진행이 안 되고 이제 일단 조금 좋아졌으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안압 같은 게 또 정상적으로 이게 돌아왔으니까 이 상태로만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녹내장은 초반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미 녹내장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볼 수 있죠. 곽기동 씨도 증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심각성을 인지했는데요. 그 증상이 녹내장 때문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눈이 많이 침침하고 피곤했습니다. 피곤하고 눈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면서 좌측 우측 잘 안 보이고 정면만 조금 보이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머리가 어서 나쁘니까 머리가 뒷골에 당기면서 확 올라가니까 그게 이제 구토가 나오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이게 무슨 잘못 먹었는가 싶은 것 하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눈에서 안압이 올라가다 보니까 되게 올라가니까 그렇게 구토가 나고 한 거예요. 눈 주변을 지그시 누르며 마사지해주면 눈의 피로함과 불편감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곽기동 씨는 눈이 아플 때마다 안구 마사지를 하며 증상을 참아왔는데요. 휴대폰 같은 것도 오래 보고 하면은 이 안압이 올라가는지 어쩌든지 머리가 뒷골이 아프고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프고 눈은 흐릿해서 아예 안 보이죠. 걷는 자체도 힘들어요, 사실은.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20년) 전 녹내장 진단을 받았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아 비수술적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증상이 점차 진행되면서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안압이 31이었고 시력은 0.3 정도였는데 병력을 보면요 20년 동안 녹내장 치료를 받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각경 검사라고 섬유주가 얼마나 어떻게 좁아져 있는지를 이제 검사상에서 보면은 한 4분의 3 정도는 폐쇄가 된 사람이에요. 안압으로 안약으로는 조절이 안 되는 분이라서 섬유주 절제술을 하게 됐어요.
오른쪽 눈의 시야가 29%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97% 시야가 남은 왼쪽 눈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죠. 이 녹내장 수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심플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이제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뭐 안압이 너무 낮다든지 안압이 조절이 안 된다든지 너무 높아서 그러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는 거죠. 수술 후에 시력 개선도 잘 안 되고 이 난시도 잘 생기고 그래요. 녹내장 치료에 있어 수술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합니다. 잘못 관리하다 보면 방수가 빠져나가는 길이 폐쇄돼 다시 안압이 상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한쪽 눈에 녹내장이 있으면 반대쪽 눈도 발생 가능성이 높아 두 눈 모두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은 개방각 녹내장인 경우에 반대쪽에도 녹내장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반대쪽이 안압은 높지만 시야는 정상이라서 안압약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9개월 전 오른쪽 눈에 섬유주 절제술을 받은 결과 안압 수치는 낮추고 시야는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안압이 들쭉날쭉하고 안압이 올랐다가 내렸다 이러면은 시신경 세포가 빨리 파괴가 돼요. 그래서 안압을 일정하게 낮춰서 계속 지속하도록 유지하는 게 녹내장 수술의 목적입니다. 감염의 위험과 염증을 줄이기 위해 항생제 안약과 눈물약을 지속적으로 점안합니다. 정상 안압 수치로 돌아가면서 곽기동 씨도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우선 머리가 안 아프니까 머리 뒷골 땡기니까 없어졌으니까 굉장히 일상생활에 많이 안정이 됐죠. 많이 안정이 됐고 책 보는 것도 많이 편해졌고 눈 맑은 게 가장 좋죠. 다 잘 보이니까 그 이상 뭐 있습니까? 네, 최고죠. 늦는 잠 지금 뭐 잘 챙겨서 뭐 더덧 안 하고 상처 안 나게 잘 앞으로 관리 잘 해서 계속 좋아지도록 이제 해야죠. 예.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에도 나와 있듯 눈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중한 것일수록 지키긴 더 어려운 법이죠. 70년간 모든 순간을 함께하다 보니 눈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눈 주위가 항상 이래 뻑뻑하고 이래 쪼여드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래 항상 말질 안 하고 항상 뻑뻑하게 주위가 부들질 안 하고 그랬는데 원래 이제 내가 안경을 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어요. 지냈는데 어느 날 이제 안과 갔더니 녹내장이 보인다 하대요. 녹내장 초기엔 정상인 상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말기로 갈수록 눈앞이 뽀얗게 되면서 시야도 좁아지죠. 걱정도 많이 되고 사실 막 이 녹내장에 사람들이 실명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또 눈물 날라 그래. 사실 걱정 많이 했어요, 네. 진짜로. 눈이 먼다 하니까 사람이 그거 걱정 위안감 있고 걱정 많이 했어요. 안구의 압력 상승이 시신경에 영향을 줘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질환 녹내장. 이 녹내장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이 너무 다양해서 꼭 집어서 뭐라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론 자체가 아마 대부분 선천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압 자체가 원래 높고 그다음에 시신경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안압이 높은 상태에서 시신경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녹내장은 가족력이 있다면 발생률이 최대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만약 가족 중 한 분이라도 녹내장을 앓고 있다면 눈에 별다른 이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약을 충분히 넣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압이 높은 상태였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시야 손상은 많이는 않았지만 시신경 섬유층 상태가 굉장히 얇아져 있고 안압이 지속적으로 높을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진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시야는 많이 좁아지지 않았지만 안압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20에서 30mm 머큐리를 웃돌며 시신경의 손상이 우려되는 상태였죠. 그 4년 동안 눈이 얼만큼 나빠지고 있냐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오른쪽 눈은 1년에 한 2% 정도 나빠진대요. 그리고 왼쪽 눈은 1년에 0.7% 나빠지는데
통상적으로 녹내장을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을 2%에서 3% 미만으로 진행 정도를 줄여줄 수만 있다면은 좋다 그랬는데 1년에 3%도 안정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왼쪽처럼 1년에 1% 내외로 진행을 하게 만들어줘야 100세 시대에 지금 이제 7순이시잖아요. 앞으로 남은 30년 동안 큰일 안 일어나게 막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 스텐트를 안군에 삽입해 방수가 결막 아래 공간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줬습니다. 우선은 높은 안압이긴 하지만 약물 교체를 먼저 권해드렸고 한 2018년도 봄쯤에 백내장 수술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하게 된 원인은 이제 백내장이 오면서 그것이 두꺼워지면서 안압 자체를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우선 백내장부터 제거를 해서 안압은 20 이하로 낮추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야나 시신경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서 작년 여름에 양쪽 눈 다 젠이라고 하는 미세 침습 녹내장 수술이 있는데 그것을 양쪽 눈에다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안압이 한 10에서 12 정도로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술을 통해 오른쪽 눈은 12mm 머큐리, 왼쪽 눈은 10mm 머큐리로 정상 수치를 되찾았습니다. 백내장 수술부터 녹내장 수술까지 편안한 눈을 되찾기 위해 먼 길을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수술을 했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더 열심히 관리해야 하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처방해 주는 약을요. 제가 이제 꼬박꼬박 잘 넣고 눈 운동도 그래 이제 열심히 그래 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이제 불베리하고 사과하고 당근하고 이제 그래 갈아 갖고 먹고 그래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실명의 위험, 녹내장. 오늘 아무렇지도 않은 여러분의 눈도 어쩌면 녹내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일지 모릅니다. 초기엔 증상이 없다 보니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게 문제인데요. 내 눈에 관심을 갖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녹내장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뭐 사실은 이런 생활을 내가 가졌을 때 내가 녹내장이 안 걸린다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은 녹내장이 의심이 되거나 녹내장에 오려가 하는 분이라든가 이미 녹내장이 있는 분들은 술, 담배 절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양이 불균형하신 분이 많고요. 항상 일상 속에서 긴장을 풀어주는 행동들이 좋고요. 어두운 곳이라든가 고개를 숙인다든가 물구나무 서기 한다든가 복압을 증가시키고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동작들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수술 후에 합병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겁을 내고 수술을 안 하려고 하고 녹내장 수술을 하면은 결국은 시력을 잃게 된다 하는 그런 그 소문이 많이 떠돌고 있는데 지금은 수술을 하게 되면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고 항상 그 일정하게 낮은 안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수술법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